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에릭 와이너의 신간 프랭클린 익스프레스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에릭 와이너가 이번엔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나며 그의 삶을 재해석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랭클린 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100 지폐의 얼굴, 시간 관리의 대가이자 자기 개발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이 책은 그저 위인으로서의 프랭클린을 다루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의 삶도 정말 완벽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고민하고 실험했던 인간적인 프랭클린을 만나게 해줍니다. 에릭 와이너는 자신이 중년에 접어들며 느꼈던 불안과 프랭클린의 삶을 통해 얻은 조언을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계약금이다. 프랭클린은 인생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실수들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연필로 쓰는 것처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만들라는 프랭클린의 조언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알려주죠. 프랭클린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은 단순히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그는 늘 타인의 말을 귀 기울이며 자신의 재주를 타인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삶은 실용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했던 것이죠. 에릭 와이너는 이 책에서 자기 발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그야말로 자기 개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대담한 노년을 사는 법입니다. 프랭클린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은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에릭 와이너 역시 이를 통해 노년에도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을 사는 우리가 프랭클린의 실용주의와 유머에서 영감을 받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8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프랭클린 익스프레스. 저자 에릭 와이너. 출판일 2024년 9월 2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인문 철학을 알자. 책 소개. 어느 날 인생이 내게 물었다. 잘 살고 있느냐고. 30만 부 베스트셀러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작가 에릭 와이너 신간. $100 지폐의 주인공, 자기 개발의 아이콘, 갓생의 대명사. 벤저민 프랭클린의 길고 쓸모있는 인생의 비밀을 찾아 떠나다. 인생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다. 중년의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던 에릭 와이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문을 품게 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NPR 해외통신원으로 나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가 평생 쏟아부은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영감처럼 그의 삶에 다가온다. $100 지폐의 얼굴로 유명한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갓생 프랭클린의 삶에도 과연 불만, 시련, 걱정, 의문이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프랭클린은 어떻게 인생의 난제들을 풀고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알고 싶어졌다. 베스트셀러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와 영감을 찾아 떠났던 에릭 와이너의 이번 여행지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프랭클린 익스프레스는 에릭 와이너가 필라델피아부터 파리까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길고 쓸모있는 삶의 비밀을 찾아 떠난 여행기이자 나이 듦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 소개. 저자 에릭 와이너. 여행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다. 무엇보다 철학적 여행가다. 저서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와 행복의 지도 등이 있다. 그는 NPR의 해외통신원으로 일했으며 워싱턴 포스트와 여행잡지 어파 등에 기고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 삶에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모두가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오늘. 프랭클린이 들려주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프랭클린의 인생은 소문대로 정말 완벽했을까? 그렇지 않다. 성공의 대명사로 불린 그도 인간적인 흠결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다. 도덕성, 죽음, 신, 희열, 사랑 등 정답이 없는 삶의 문제로 씨름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에릭 와이너는 평생 여행자로 살며 유머를 최고의 소통 방법으로 믿었던 프랭클린과 자신의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며 프랭클린이 매일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산소와 물이 필요하듯이 자신에게 들려줄 이야기, 특히 3가지 필수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랭클린은 3번째 질문에 대해 내놓을 것이 많은 인물이다. 그는 좋은 안내자이고 우리에게는 확실히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에릭 와이너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생의 지도를 펼치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런던, 파리까지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이야기들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의 삶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았을까? 에릭 와이너는 프랭클린이 싹 틔운 실용주의, 유머, 호기심, 자기 개발 원칙을 위트 있게 재해석해 들려준다. 그 무엇도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지지는 않는다. 불안한 미래에 대처하는 법부터 대담한 노년을 사는 지혜까지. 에릭 와이너가 발견한 프랭클린의 인생 사용법. 에릭 와이너는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이라는 숙제를 풀어나간 다양한 프랭클린의 모습을 만난다.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쇄공에서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프랭클린은 매 순간 에릭 와이너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부터 대담한 노년을 사는 지혜까지 에릭 와이너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프랭클린이 들려준 실용적이면서도 대범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1. 실패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계약금.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오류를 범하며 후회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에게 삶에서 발생하는 오자는 그저 고칠 수 있는 실수에 불과했다. 그는 실제로도 인쇄공이었지만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다. 에릭 와이너는 우리가 프랭클린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눈앞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망설여진다면.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미래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라. 중년을 훌쩍 넘긴 에릭 와이너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험은 값비싼 학교다. 그러나 바보들은 다른 곳에서 배우려 한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전문가이자 자기 책의 저자이므로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프랭클린다운 제안이다. 3.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쓸모있는 책보다 더 진지한 책은 없다.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행동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좋은 행동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조건에 한정된다. 쓸모의 대명사인 프랭클린은 달랐다. 그는 늘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와 자신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에릭 와이너는 쓸모란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4. 대담한 노년을 살아가는 법. 읽을 게 뭐가 있는가? 에릭 와이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심해지고 몸을 사리게 된다고 한탄한다. 더 이상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무의미한 일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의 프랭클린은 해가 갈수록 소심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담해졌다. 그는 대화를 중재하고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하며 때로는 냉철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에릭 와이너는 프랭클린을 통해 나이 들면서 허무가 아닌 의미를 발견하고 대담하고 위험한 도전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노년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자기 발견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선물 같은 책. 오늘날과 200년의 시차를 두고 인생을 꾸려온 프랭클린이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할 말이 많다. 기술이 진보하고 지도가 다시 쓰이는 동안에도 인간 본성의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질문에 늘 해답을 찾아온 프랭클린의 삶을 탐구하다 보면 원조 자기계발러라는 완벽한 수식어를 가진 그가 어느새 우리와 친근한 존재로 다가온다. 인생의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프랭클린의 태도와 생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아있다. 복잡하고 미로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이며 스스로의 지도를 그려나갈 유용한 방법을 찾는 독자들에게 이 책, 프랭클린 익스프레스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산소와 물이 필요하듯이 자신에게 들려줄 이야기, 특히 3가지 필수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 2가지 질문에 대해 프랭클린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한가롭게 공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3번째 질문에 대해 그는 내놓을 것이 많다. 그는 좋은 안내자이고 내게는 확실히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전문가이자 자기 책의 저자다. 이 책은 한 번에 한 경험씩 쌓이는 오로지 우리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다. 여행하는 행위,
이동하는 행위는 우리를 뒤바꾼다기보다는 더욱 단단하게 굳힌다.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전에는 산산이 쪼개져 있던 우리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전체가 된다. 이런 일이 갈라파고스에서 찰스 다윈에게, 남아프리카에서 마하트마 간디에게, 겐지스 강둑에서 조지 해리슨에게 일어났다. 속도는 우리를 유혹한다. 요란한 아첨과 솔깃한 약속으로 우리를 꿰어낸다. 저기요. 네, 거기 당신 말이에요. 속도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면 더 많은 곳에 가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살아낼 수 있답니다. 누가 이걸 뿌리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는 모두 오자를 낸다. 프랭클린 시대의 청교도인들은 이러한 오자를 죄라고 칭했고 이 죄는 자기 처벌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프랭클린은 달랐다. 그에게 오자는 그저 실수일 뿐이었다. 실수는 발생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데 실수는 내세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펜이 아닌 연필로 쓰인다. 우리는 모두 경이감과 호기심을 타고난다. 그리고 출생일과 청소년기 사이에 어디쯤에서 이 자질을 빼앗긴다. 이 과정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서서히 진행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빗물이 길 위를 세차게 흐르며 근처 신호등의 초록빛과 붉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광경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다가 어느새 그 아름다움을 새까맣게 잊고 똑같은 광경 앞을 몽유병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지나간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결론은 가볍게 붙들었다. 그는 늘 기꺼이 결론을 수정했고 심지어 폐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시대인의 말처럼 매력적인 겸손함으로 자기 실험에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지의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 무지야말로 지식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